야, 그냥 사진이 몇 장 유출됐을 뿐인데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많을 수도 있나요? 물론 이걸 유출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KG 모빌리티가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루트를 통해 유출된 게 아니라 흘린 것 같은 자료이긴 합니다. 렉선 페이스리프트 실내가 먼저 떴다가 렉선 스포츠 페이스리프트의 실물 사진이 유출돼서 이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번엔 아예 렉선 페이스리프트 실물이랑 카탈로그 이미지까지 나왔습니다. 단순히 변화가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변화가 가져올 결과가 기대되더라고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꽤 많아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싹 짚어볼까요? 이번 렉선 페이스리프트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소비자들이 만든 차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김승현 편집장이 렉선 시승기도 올렸고 렉선 스포츠는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조만간 렉선 스포츠 시승기가 또 올라갈 건데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약간 눈에 보이는 변화들을 짚다 보면 다음 차가 더 기대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유출된 사진들을 쭉 보다 보면 왜 소비자들이 만든 차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렉선부터 보면 외관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뀐 거라곤 안개등 부분에 있는 크롬 장식이 좀 더 두꺼워지고 새로운 휠이 추가됐다. 뒷부분은 테일램프 그래픽이 바뀌었다는 것 정도. 테일램프 그래픽은 BM이 따라온 건지 KG가 따라온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쌍용 로고가 사라지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개형 엠블럼을 달았다는 것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페이스리프트라 부르냐고요? 변화가 실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센터 페시아가 싹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사진은 아주 조금만 나와서 체감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변화폭이 상당합니다. 실내만 보면 이게 렉스턴인가 싶을 정도인데 센터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큼지막한 게 돌출형으로 장착됐고요. 이게 바뀌면서 부식 같던 송풍구 디자인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토레스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이 생겼죠. 송풍구 아래쪽으로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나가고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게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입니다. 사실 이건 좀 걱정이 많았던 게 토레스 실내 중에 가장 불편하고 싫었던 게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였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디스플레이가 너무 아래에 있다는 게 가장 큽니다. 거의 택시 미터기 위치 수준으로 내려가 있어서 조작할 때마다 시선을 너무 많이 뺐고 심지어 반응 속도도 느리고 햅틱 반응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렉선에 들어간 건 어떤가요?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했을 뿐 아니라 버튼들을 굉장히 간결하게 정리했죠. 버튼을 디스플레이에 숨기는 게 아니라 버튼이 온전하게 드러나 있게 하면서 위치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해둔 게 특징입니다. 요즘은 바람 방향 하나 바꾸려면 메뉴를 여러 개 들어가야 하는 차들도 있는데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별도 메뉴로 숨기지 않은 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온도랑 바람 방향, 바람 세기 같은 것도 간결하게 잘 표시해둔 것 같고 햅틱 반응만 명확하다면 사용하기가 크게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알루미늄 재질로 비상등 버튼하고 미디어 장치 버튼들이 위치하는데요. K8이나 K9에서 보던 거랑 비슷하죠. 비상등 버튼은 완전한 물리 버튼으로 남겨두면서 공조 장치나 미디어 장치 버튼들을 기아는 이렇게 터치식으로 남겨뒀잖아요. K8 시승기에서도 이걸 극찬했는데 햅틱 반응이 명확하고 디스플레이에 숨겨져 있지 않다면 조작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비상등 버튼을 큼직하게 눈에 잘 띄도록 놔둔 것도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사용차 시절부터 깜빡이 레버에 비상등 버튼을 넣어둔 것만 봐도 진짜 이만큼 비상등에 진심인 브랜드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열선이랑 통포시트 버튼이 현행 모델처럼 물리 버튼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거 써보면 진짜 편합니다. 왼쪽을 누르면 열선, 오른쪽을 누르면 통보이라는 게 명확해서 사용해보면 진짜 편하거든요. 이 정도만 봐도 렉스턴은 어떤가요? 외관 디자인은 현행 모델도 1차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반응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남겨두고 불만이 많던 실내 위주로 싹 바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마저도 차주들이 딱 원하는 방향대로 바꿔주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던 것들은 거의 그대로 남겨두는 쪽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마 이번 렉선 페이스리프트는 기술적 변화에는 한계가 있으니 그만큼 시장 반응을 열심히 모니터링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렉선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얘는 실내부터 보면 렉선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팔리고 있는 렉선 스포츠도 실내를 보면 진짜 한숨이 나오잖아요. 물론 트럭이라는 걸 기준으로 보면 동급 모델들에 비해서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약간 한국의 특수성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픽업 트럭한테도 승용차스러운 구성과 편리함을 원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실내 디자인은 호화스러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구려 보이는 건 질색하는 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까다롭고 어려운 시장으로 통하는데 렉선 스포츠도 실내 개선 요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렉선하고 똑같은 변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렉스턴하고 렉스턴 스포츠가 외관 디자인이 약간 달랐잖아요. 렉스턴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티볼레 같은 느낌을 거의 지웠는데 렉스턴 스포츠는 어딘가 모르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반응이 좋았던 렉스턴의 디자인을 그대로 옮기면서 좀 더 픽업트럭다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자형 안개등 그리고 디귿자 주간주행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릴에는 패턴을 추가하고 레터링까지 넣으면서 렉스턴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고요. 무엇보다 새로운 외관 컬러 있죠. 이건 진짜 실물을 얼른 보고 싶습니다. 약간 중동 느낌 아닌가요? 중동 사막이 떠오르는 색깔이기도 하고 미국 군용차 느낌도 나는 게 이건 튜닝해놔도 꽤 볼만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나온 컬러 중에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싶고요. 여기까지만 봐도 앞으로 KG 모빌리티가 어떤 차를 만들겠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소비자 반응을 신차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게 보이는 것 같죠. 그래서 일단 2차 페이스리프트라는 변화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걸 놓친다면 글쎄요, 성공과는 점점 멀어질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차에 대한 것만 이게 가장 작은 단위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납득해주는 변화는 여기까지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합니다. 이 차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디자인이나 실내 변화 같은 것만으로도 칭찬을 받는 거지, 몇 년 뒤에 풀체인지 됐을 때도 변화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소비자들은 아예 등을 돌릴 거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이게 2차 페이스리프트라고 불리고 있고 눈에 보이는 디자인이나 실내 구성 같은 게 소비자들이 딱 원하는 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행 렉선 라인업이 그렇게 완벽한 차는 아니란 말이죠. 그 중에서도 투박한 수준이 아니라 어딘가 좀 모자란 듯한 승차감은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얘는 말할 것도 없죠. 승차감이나 파워트레인은 플랫폼이 바뀌지 않는 이상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에 나오는 차까지는 소비자들이 납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열심히 찾고 이걸 실제로 차에 반영해 주네, 힘든 상황에 이런 건 칭찬해 줘야지, 이런 반응은 딱 지금까지란 겁니다. 이번에 나오는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아니라면 안 된다는 건데 승차감이나 파워트레인 변화가 없다는 걸 소비자들이 충분히 눈 감아주고 있으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이 지금 당장 바뀔 수 있는 것들이라도 크게 개선해달라 이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소비자들이 주행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잖아요. 저는 이 중에서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조 장치라고 봅니다. 대체 왜 온도 조절을 할 때마다 디스플레이 화면 전체가 바뀌게 만들어서 내비도 못 보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짜 고쳐야 합니다. BM처럼 이렇게 자주 쓰는 건 계속 띄워두던지 아니면 현대기아차처럼 잠깐 배너 형태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게 하든지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토리스로 넘어오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반응 속도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들 눈에 바로 띄지는 않는데 사용하다 보면 불편함을 느껴서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공조 장치를 조작할 때마다 디스플레이 화면 전체가 공조 장치 메뉴로 바뀌는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KG 모빌리티의 모든 차들을 타보면서 느낀 가장 최악의 기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이걸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업데이트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렉선 라인업뿐 아니라 모든 모델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인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가격을 올릴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곧 나올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려고 노력 중이고 이를 최대한 신차에 반영하겠습니다. 회사의 이런 의지가 느껴지는 정도. 엔진이나 변속기가 혁신적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디젤 라인업이 전부입니다. 이것도 일단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이해해 줄 겁니다. 이제 막 회사가 정상화됐고 디자인이라도 빠르게 개선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을 올릴 때가 아니란 겁니다. 렉선은 지금도 4,500만원이 넘는 상위 모델 선택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렉선 스포츠는 상위 모델보다도 아예 깡통 모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상당수입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간단합니다. 렉선은 가성비가 필요하고 렉선 스포츠는 시작 가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소비자들이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기입니다. 만약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명분으로 가격을 크게 올린다? 한순간 모든 소비자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렉선은 지금 가격이 딱 가성비입니다. 약간 트랙스랑 비슷한 맥락인데 일종의 현대차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4,500이면 그랜저 풀옵션 가격이었잖아요. 누가 이 돈을 주고 그랜저 대신 렉선을 사겠어요? 이건 판매량이 말해주죠. 그런데 그랜저 풀옵션은 이제 6,000에 가깝고 산타페랑 소렌토 풀옵션도 5,000을 넘거든요. 이 덕에 상위 모델인 렉선이 4,500만원은 중형 SUV보다 저렴한 대형 SUV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이건 페이스리프트 모델, 즉 신형이기 때문에 더 극대화될 겁니다. 한 가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렉선이 5인승 모델은 또 깡통 트림 선택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 말은 렉선도 가성비로 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3천만원대부터 4천만원 중반대 트림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가성비 전략을 내세우면 트랙스처럼 현대차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렉선 스포츠는 아예 파격적으로 깡통 중에 깡통 트림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속기도 수동에 시트도 직물 시트 같은 걸로 만들어서 시작 가격을 아예 2천만원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팔리고 있는 렉슨 스포츠 시작 가격이 3,065만원이라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수동 변속기 인증을 새로 받은 걸 보면 실현 가능성이 꽤 큰 상황입니다. 2천만원 후반대여도 괜찮은 게 대형 SUV 기반 픽업 트럭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트랙스처럼 2천만원대 가격이라는 키워드가 반은 먹고 들어가게 해줄 겁니다. 이 정도로만 나와도 제2의 토레스 신화를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런 가격이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고 쌍용차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마케팅을 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트림이 주력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기에도 충분한 차종이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는 약간 나중 얘기이긴 한데, 현대차 효과가 언제까지나 영원할 거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트랙스도 그렇고 토레스도 그렇고 현대차 덕을 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트랙스가 나올 때쯤 호나가 풀옵션 4천만원이라는 말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에 굉장히 예민해졌거든요. 이 상황에서 트랙스가 2천만원에 시작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됐고, 토레스도 마찬가지로 그랜저 때문에 한창 현대차가 가격으로 말이 많을 때 스포츠지랑 비슷한 가격으로 출시해서 디자인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거라고 봅니다. 이건 결국 무슨 소리냐면, 가성비 전략이 지금은 중요하지만 언젠간 소비자들이 상품성도 아주 까다롭게 따질 거란 겁니다. 다음 세대 교체 때부터는 파워트레인 변화도 세심하게 따질 거고요. 편의 사용과 옵션은 얼마나 풍부한지까지 평가 기준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부터는 가격을 올려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품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전기차 라인업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가솔린 엔진도 어떻게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가솔린 모델이라도 추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토레스뿐만 아니라 대형차 라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환경 규제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할 겁니다. 자동차 회사라면 파워트레인 발전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번 렉선 페이스리프트를 기점으로 새로운 차원의 변화도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